알겠습니다. 처음부터 너무 이제 주식 얘기로 깊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, 저 일반적인 질문들 한 몇 개만 좀 더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, 뭐, 약간 평범한 보통 젊은 직장인들이 이제 투자한다고 할 때 좀 유념해야 될, 뭔가 지켜야 될 원칙이나, 네. 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을까요? 약간 그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는데, 네. 저도 그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겪어보니까, 처음에 너무 이제, 처음엔 돈을 모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한 시드머니가 한 1억 정도를 모았을 때가 뭔가를 이런 주식이라든지 뭔가 네.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모으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. 첫 번째는. 네, 그렇게 좀 뭐 흔히 뭐 덜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네,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들어서 이렇게 전에 듣고 뭐 이런 식으로는 뭐 절대 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2, 3년 뒤에 네. 좋아질 게 뭘까를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. 2, 3년 뒤에 네. 좋아지는 내가 뭐 실생활에서도 뭐 느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늘어나고 있는 게 보였잖아요. 그렇죠. 테슬라들이 뭐 하나씩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들이 보급이 늘어날 걸 우리는 알고는 있었는데 뭐 언제 살지는 모르죠.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, 주식들이. 근데 뭐 그런 걸 보면서 아, 전기차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, 3년 정도 뒤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는 게 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이렇게 많은 주식 조언들을 들어보고 뭐 배우면서 뭐 가장 저는 첫 번째로 공감하는 생각하는 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산업이 어떤 종목이 만약에 막 엄청 오른다라는 종목들을 대부분 보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. 그러니까 전기차 또 예를 들어 전기차를 얘기해 보면 전기차가 보급이 많아질 거다. 그리고 뭐 갈수록 전기차로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서 종목을 골라서 저희는 투자를 할 때가 가장 좀 그래도 뭔가 잃지 않고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맞습니다. 저희 또 약간 실시간 채팅 올라온 거 보니까 1억? 1억이 어떻게 1억 모으냐고. 네. 아니 뭐 그런 말도 나오고. 요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. 1억을 좀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주식으로? 그러다가 이제 네. 1억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 아시잖아요. 어떻게요? 2억을 주식을 투자하면 1억이 그런 식으로. 네.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1억을 모을 수 있는데 1억을 좀 빨리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약간 그 2, 네. 3년 뒤에 뭔가 이제 전기차 뭐 이런 게 잘 나간다고 했을 때 뭐 좀 뭐 1등 기업을 계속 분할해서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. 뭐 사실 지금 뭐 금리면은 사실 예전에는 조금 더 어려웠잖아요. 사실 요즘 금리는 거의 뭐 제가 시중은행 적금도 들어보니 전에 들으니까 뭐 4% 중반도 넘어가고 요즘에 나오는 채권들 보면은 뭐 5% 6%짜리도 있고요. 뭐 그런 거에 이제 분산해서 좀 적절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사실은 어제도 뭐 우리가 FOMC 회의가 있었지만 어쨌든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거는 같지만 그래도 뭐 저번 이진석 PD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다시는 없을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국채나 이런 장기채들을 사서 안전한 장기채들을 사서 우리가 주식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저금리 상태였잖아요. 근데 이제는 뭐 미국이 5% 넘어가는 이 고금리 상황이 뭐 과거에 2014년도에서
뭐 우리나라 금리가 한 3% 넘었었던 시절이 기준금리가 있었는데 네. 그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국채 투자하셨던 분들이 2017년 가면서 금리가 3%에서 0.5%까지 떨어지는 구간에서 네. 좀 의미 있는 수익들을 내셨거든요. 아, 그때 이제 매매 차익을 거뒀다는 거죠? 그렇죠. 네. 아, 국채 가격이 네.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거기서 의미 있는 수익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쪽도 저는 국채 투자 쪽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. 네, 그렇게 좀 안전한 뭐 그런 투자처로 해서 조금은 자금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1억 만들기에서 뭐 아껴 쓰기 절약 챌린지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1억을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. 그러니까 1억까지 만들 때 여러분 깨지지 않아야 되잖아요. 내 원금이. 깨지지 않은 배당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으면서 국제를 투자하면서 이게 뭐 이제 뭐 한 10년물 정도 사면 될까요? 뭐 장기제? 장기채 지금 뭐 시중에서 네. 매매할 수 있는 거는 39년 만기짜리도 있고요. 아, 뭐 그다음에 그렇겠군요. 50년 만기짜리도 있습니다. 그럼 너무 긴 거 아닌가요? 그런 건? 뭐 그런 채권들이 이제 듀레이션이 네. 길다 보니까 그쵸.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 반등이 그쵸. 크게 네. 나타날 수는 있죠.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 마냥 장기채만 들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기준금리가 처음에 떨어질 때는 단기채들이 더 가격 반등이 더 먼저 나오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생기면 형성이 되면 단기채들부터 먼저 이렇게 좀 빠지는 폭이 더 커질 커질 거기 때문에 일부는 단기채랑 장기채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, 이 피비님이 하시는 말씀이 채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시긴 하던데 보니까 이제 뭐 장기채랑 단기채를 좀 들고 가면서 이제 그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서 금리가 언젠가는 떨어질 거잖아요.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게 돼요. 근데 단기채 같은 경우는 뭐 1년, 2년짜리면은 그제 거기 채권 금리에다가 이제 곱하기 그 연수 맞죠? 그 정도 네, 이제 그쵸. 수익률 기대하면 되는데 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수익률이 큰데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. 네. 그러니까 좀 약간 분산해서 채권도 그렇게 해놓으시면은 잃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금리가 떨어질 때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오른 수익도 먹을 수 있다. 그래서 그렇죠.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더 빠르게 1억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예.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1억을 빨리 모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예. 장단기채를 단기채 장기채를 적절히 조합해가지고 은행 예적금에 넣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채권들을 사 모셔야 됩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ETF 같은 것도 있고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. 예. 종가비 화이팅. 예. 구경호 선배 감사하고요. 예. 피비님들 어떻게 섭외하냐고요? 이거 진짜 피비님 섭외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. 이제 저희가 섭외할 때 1순위는 그거예요, 사실. 언급하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. 이제 금감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분들 이제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야 되고 일단 그리고 또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 업계 평판이 좋고 또 저희 방송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 위주로 저희가 이제 뽑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섭외할 때 약간 후보군을 많이 해놓고 추려가지고 나오신 게 오늘 이재강 PB님입니다. 예. 그렇고요.